네, 안녕하세요.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구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있는데요. 저출산이란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합계 출산율이 감소, 그리고 2001년 이후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 현황이 있고요. 이 원인은 가치관 변화 있죠. 결혼과 가족. 이제 나도 여성도 이제 그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한다. 뭐 결혼을 해도 애는 안 낳는다. 뭐 이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나 이런 가치관의 변화로 평균 초혼 연령이 상승했다는 것이 있고요. 그거랑 비혼 미부자의 부부 방금 얘기했죠. 그리고 자녀 양육 비용 증가, 고용 불안, 일과 가정 양육 어려움 등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영향은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총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요. 경제 활동에 투입된 노동력이 부족해져서 뭐 경제도 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현황은 2000년 고령화 사회, 18년 고령 사회, 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요. 원인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유소년층 인구 비율 감소와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있고, 경제 수준 향상과 의학 기술 발달로 사망률 감소해서 기대수명이 증가해서 노년층 비율이 훨씬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향은 뭐 청소년층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있고,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뭐 국가 경제 활력 저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 노년층 7%에서 14% 미만이면 고령화, 14에서 20% 미만이면 고령,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그래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공간 변화는 이제 뭐 솔직히 이건 그냥 다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은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고, 그리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한 초라 지방 중소도시 대도시의 구시가지 등은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가 유출되고, 노년층을 위한 의료 문화 뭐 복지시설 효율 증가가 있죠. 유소년층보다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요, 뭐 개인 및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죠. 뭐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정책적 지원, 이게 좀 중요한데, 재정적 지원, 뭐 휴직제도 개선. 요즘 뭐 회사에서 그 임신하면은 막 자른다, 너 그거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좀 많죠. 그런 거에 이제 개선을 해야 하고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행정적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도 실시해야 합니다. 보육시설도 확충하면 좋죠. 고령화 대책은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직업 재교육 등을 위한 이제 노인들도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든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겠죠. 편의시설 확대도 뭐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면서 세계화 따른 노동시장 개방, 외국인 국내 취업 유학 증가, 국제결혼 증가 등의 이유로 외국인 이주자가 증가했어요. 자,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뭐 유학생 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국적별로는 이제 중국, 한국계 동포죠. 그리고 동남아 국가 출신, 뭐 대부분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 그리고 유학생은 솔직히 미국, 유럽 이쪽 선진국들이 많겠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배경은 국내 근로자 임금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인건비가 비싸졌잖아요. 3D 업종, 이런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 때문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돼서 이제 몸값이 싼, 인건비가 싼 동남아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거죠.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 정년기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국제 결혼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국제 결혼 건수 2000년 중반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좀 감소 추세이고요. 국제 결혼 건수는 이게 중요해요. 도시가 많지만 비율은 촌락이 높다. 왜냐면 촌락은 좀 여성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청장년층 남자가 결혼을 제때 못 가서 좀 동남아시아에서 여성들이 와서 이런 농촌의 남성들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공업 도시 있죠. 이런데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는 이제 농촌 요런데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외국인 국적별 비율이고 중국이 제일 많죠. 그리고 광업 제조업이 제일 취업자 수 많고 그 다음에 숙박업 이런 거. 다문화 사회 형성과 영향에 대해 알아볼 건데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 형성. 아까 뭐 결혼 이민자 많으니까 다문화 공간도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언어, 종교 등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거나 국제 같은 이주자들이 일정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거기서 좀 이제 매해 이벤트 이런 걸 하고 합니다. 독특한 공간이 형성이 되기도 하죠. 보면 이제 유명 이태원 이슬람 이태원동 이슬람 거리 뭐 또 이태원 나이지리아 이춘동 일본인타운 뭐 안산시 원곡동 이게 진짜 유명하죠. 이게 안산에 외국인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비율이 경기 인천 요 경기 안산에 네, 뭐 이렇게 되게 많은 거리가 나왔고 다문화사의 영향으로 긍정적 영향으로는 경제가 좀 빨리 돌아갈 수 있죠. 노동력 유입이 돼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문화적 자산이 공유돼서 서로 이제 막 문화 교류가 되게 활발해지는 것도 있고요. 부정적 영향으로는 일자리 경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애초에 당장 막 취업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외국인을 막 먼저 취업을 시켜주면 어쩌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오죠 요즘. 그리고 인종, 종교적 체에 따른 편견과 차별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자녀들이 또 이런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사회 부적응, 그로 인한 사회 부적응,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갈등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 노력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나라보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 게 우선고용 찬성, 자국민 우선고용 찬성이 한국이 60.4%, 이웃으로 한국입지 않음이 31.8%. 이건 이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인식 개선도 뭐 제도적 차원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지금은 이렇게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기는 좀 쉬운 파트여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고 뭐 이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그리고 요 외국인 거주자 이것만 제대로 잘 공부하시면 여기는 나쁘지 않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